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럼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20페이지 직원 식당 환경 계산이 있어요. 27페이지. 네네. 네. 그건 어떻게 리모델링 업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정이 됐나요? 하반기 언제 할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그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네. 가장 이용을 적게 하는 시기가 하계 휴가 때라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렇게 4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전기 벽체 바닥 공사 화물 리프트 이런 설계는 다 받으셨잖아요. 네네. 네, 네. 근데 그 전기는 뭐 천정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정은 다시 리모델링 안 하고 전기 그것만 바꾸는 거예요? 아니, 전체 이제 다 전체? 그 천정까지 예, 네, 다 천정까지 하셔야지. 네네. 네. 아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다 되는데 제가 저번에 듣기에는 그 식탁보가 이렇게 비닐 식탁보가 쓰여 있다 그러는데 지금 식탁보는 쓴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 한 10년 정도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다가 좀 상당히 좀 들때서 3회 추경에 꼭 올려서 다시 왜 해서 그때 왜 못 받으신 거예요? 그 지원금 때문에 지원금 때문에 저번에 예, 좀 안전 모든 생활 분야에서 안전지원금 좀 그렇게 때문에 긴축을 했습니다. 긴축을 해서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비닐을 씌어 있고 그러는 거는 어느 시절인지를 좀 모를 정도로 좀 비위생적이다는 분도 보이고 리모델링 한 상태에서 그건 좀 안 어울리거든요. 위생적으로 좀 해야 되니까 계획은 있으셨다니 그 리모델링 하고 동시에 그 식탁도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닥트나 후드 이거는 잘 돼 있는 건가요 현재요? 요즘 급식에 예, 그거는 뭐 잘 되고 잘 있습니다. 저번에 계속 예. 안에서는 주방 쪽에는 계속 개선 사업을 했었으니까 네네. 별다른 건 없고요. 네, 그거에 있어서 조금 제안 드린 거예요. 네, 다 그렇게 해놓고 식탁만 또 좀 그런다고 해서. 네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 보면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토양 오염 정화가 있어요. 그 유보용지에 왜 방치 폐기물이 있었게 됐죠? 이제 아시다시피 네. 작년 그 재작년부터 이병배 의원님께서 네. 그 지적해가지고 이제 그 LH에서 그 관리했던 그 유보지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유기성 온이라고 쉽게 말해서 냄새 나는 네, 네. 어떤 그런 저기가 쌓여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부터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용역 몇 차례 용역을 해서 올해 4월 예 4월 초부터 이걸 걷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주체가 LH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LH에서. 예. 그러면 어쨌든 유보지가 지금 LH에서 그걸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그런 방치 폐기물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버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도 이제 논란이 됐지만 그 처음부터 거기에 이제 방치한 그 자체가 네. 잘못됐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네. 그걸 이제 저기를 LH에서도 뭐 인정.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네. 1년에 이제 이런 수거 내지는 음. 저기 토양 네. 그 정화. 정화 예. 그 과정으로 이렇게 저기를 당진으로 이렇게 지금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발견을 못했다면 뭐 이대로 방치해서 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적정한 시민 단체가 됐던 뭐 공익 제보가 됐던 네네네. 하여튼 적정한 저기가 있어서 네네. 우리 시나 아니면 주변 어떤 주민들한테는 하여튼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 3월까지면 다 종료가 되는 건가요? 예,
저기를 내년 3월 저기로 그 용역을 했고 그렇게 네. 용역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막상 또 그러게 파보니 하고 이게 지하층까지 흡수됐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예, 예. 응. 이렇게 파보니 또 중간에 콘크리트 막도 새로 발견되고 응. 이렇게 해가지고 그에 대한 또 지금 진단이 또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한 그 산출량, 응. 오염도 이런 게 저기를 하면 그 시기는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이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게 더 스민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마. 그리고 이게 웬만하면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하로 계속 안 좋은 그 액체가 유입되고 그럼 또 들어가면 이게 일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까지 하자니 또 시간은 걸린다는 건 이해해요. 근데 이건 좀 속도감 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셔갖고 이거 시일을 끌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면에 있어서 맞습니다. 그 어쨌든 그 이게 지하수까지 해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 식수까지 연결된다 하면 이거 큰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소장님이 특별히 더 여기는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불과 500m도 안 떨어진 그 맞은편에 네. LH에서 또 짓고 있는 아파트가 올 6월 말부터 입주를 합니다. 네네. 그럼 그래- 냄새도 날 텐데. 예? 냄새도 날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래서 민원도 또 예상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연초부터 이걸 빨리 계획된 시간 안에 입주 전까지 최대한 수거를 해라. 그런 저기를 지금 했는데 하고는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콘크리트 포장 저기가 또 또 새로운 나와서. 구조물이 나타나서 그에 대한 저기를 좀 일시 중지를 하고 네네. 정확한 산출량을 계산을 해서 음. 다시 2차 반출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최대한 하여튼 저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체가 보니까 오개사인데 이런 건 오개사가 아니라 더 많이 해서라도 빨리 하는 게 맞는 거지. 오개사에 했다 해서 시간을 끌고 문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업체를 더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LH하고 얘기를 하셔서 어쨌든 기한 안에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조금은 푸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관리감도 그렇게 강화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유보지 제가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지금 유보지 환경업체 부지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업체명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지금 없는 업체지만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정화와 처리에 앞으로 3년 정도 최소 소요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2026년, 7년 그때까지는 뭐 상황이 녹록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어디서 확인했을 때 이병배 전 의원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을 때 뭐 그 페이스북에도 아마 써 있는 것 같은데 한 2천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그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금액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때문에 이게 지금 김혜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리고 소장님께서 이제 인근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소 수치가 굉장히 높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침출수 이제 비 올 때도 저도 현장 나가봤는데 이제 그대로 흘러서 처음에 나가서 그 부분도 침출수가 흘러 넘치지 않게끔 다 처리를 하고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의회 차원에서나 시에서 이거를 엄격하게 그 어떤 관리를 요구하지 않았을 때 파헤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그 부지에 건물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좀 그 더 철저하게 지금 우리 송출 관할이니까 관리 감독을 좀 해주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지금 처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정되어지는 상황들은 이곳에서 나갔고 그곳에서 또 나갔고로 추정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A-50블록 관련해서는 지금 그 송출해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LH에서 한 성분 검사 분석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그 믿어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금 불법이 진행되다가 지금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매립한 토양에 대해서 농지로 반출된 토양에 대해서 A-50 블록에서 나간 토양에 대해서도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네네. 우석대학교에 네. 두 군데 복수로 네. 토양 성분 네. 검사 의뢰를 금요일 날 다 채취를 해서 네. 저기를 복수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예예.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저도 좀 알려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좀 3주에서 4주가 걸린다고 하니까 네네. 그렇게 네.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지만 출장소의 혼잡한 주차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 공간에 대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주차를 좀 관리하는 인력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제 민원인이 행정 서비스를 받기도 전에 이제 출장소에 들어왔을 때 불쾌감부터 먼저 느끼게 되고 이제 민원인 간의 주차 시비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제 출장소 직원과 그 주차하신 민원인 간에 조금 언쟁이 좀 있었다는 얘기도 좀 들었었는데 이렇게 어떤 행정 서비스를 받기 전에 주차 문제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주차 질서를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두 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주차 질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노인분들이라 오전에 뭐 4시간 한 분, 오후에 4시간 한 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노인분이다 보니까 뭐 의회 쪽에서 하고 저쪽 반대쪽 문예관 쪽으로 이렇게 이제 자주 좀 돌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기간제 부분으로 다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민원 이제 소지가 발생되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이런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주차 관리에 대한 부분, 주차 관리 인력에 대한 부분 좀 세심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8조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4,590필지에서 2023년도에는 4,803필지로 213필지가 증가했고요. 2022년 취득 금액은 6,664억 7,900만 원이고 2023년 취득 금액은 6,981만 7천만 원으로 316만 9,1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필지와 취득 금액은 증가했는데 면적이 2022년보다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209만 8,185제곱미터였는데 23년도에는 209만 5,827제곱미터로 2,358제곱미터가 축소됐습니다. 이 혹시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뭐 오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하신 후에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34쪽 20번 항목 죄송합니다. 네네 34쪽 16번 항목에 관용 차량 78도 9630 차량에 블랙박스 한 대를 설치했는데
금액이 277만 4천 원입니다. 일반적인 가격보다 좀 많이 상회하는 것 같아서 뭐 어떤 사유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블랙박스 이거는 대형 버스이고요. 그 블랙박스가 한 80여만 원 했고요. 여기 어라운드 그 뷰라고 해서 그 버스에 그 운전석에 그 주변을 이렇게 살피는 10인치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게 한 18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볼 수 있는 어라운드 뷰까지 설치를 해서 277만 4천 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견적서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1쪽. 죄송합니다. 34쪽입니다. 진이천 유원지 꽃밭정원 조성공사에서 꽃 양귀비 구입을 그 진이면 그 화훼 농가가 아닌 우리 관내의 다른 업체에서 구입을 하셨는데 그 진이면에는 우리 시의 거의 대부분의 화훼 농가가 좀 있거든요. 진이면의 업체가 아닌 그 다른 관내 업체를 이용하신 이유가 좀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가 좀 규모가 있고 전문적으로 좀 크게 하는 데라 이렇게 저기 선정한 걸로 제가 그렇게 전에 담당 팀장으로부터 그렇게 전에 들었거든요. 혹시 뭐 경쟁 견적은 좀 받으시고 진행하신 건일까요? 예,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기를 하면은 그 자료가 있으면 그건 한번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송탄 출장소에서 사용하는 물품 구입하고 뭐 공사 수의 계약 같은 건들은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라면 그 출장소 관내 업체를 좀 사용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뭐 수의 계약 이런 건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송탄 출장소 지역의 업체를 이렇게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네. 21쪽 진이천 유원지 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23년 7월에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기존 물놀이장을 사용하지 않고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으로 사용하려는 이유와 그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의 그 이제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좀 이제 보고를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거를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에어바운스 이제 물놀이장으로다가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그 진행 상황은 저희가 이제 6월 2일 날 그 평택도시공사에서 그 이제 입찰을 그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4일까지 입찰서를 받아서 그 조달청에서 그 이제 제안서에 대한 그 평가 70%하고 입찰 가격에 대한 그 평점 30%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평가해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이렇게 제시해주면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기존의 물놀이장 시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 정수 시설은 내구 연한이 10년이 좀 경과한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수도 좀 굉장히 힘들고 비용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서 에어바운스로 교체를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이번 여름에 정말 진이천 유원지 물놀이 시설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번 여름에 한번 개장을 해보고 나서 여러 가지 좀 반응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레일바이크와 꽃밭 조성의 이용 현황하고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좀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레일바이크가 이제 올해 3월 31일자로다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4월달 한 달 그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일 평균 한 200명 정도 그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밭 조성한 거는 저희가 그 이제 양귀비 꽃은 식재한 게 있었고 유채 꽃밭은 이제 꽃이 폈습니다만 그 앞쪽에
그 이제 금계곡이나 백일홍은 이제 가을이나 또는 내년에 그 피는 그 단연생이어서 지금 그 앞쪽에는 이제 볼 수는 없고요. 그 유채꽃이 뭐 그렇게 이제 잘 피지는 않았는데 그런대로 많이 펴서 여러분들이 보러 오셨고요. 지금 뭐 나비 이런 게 있어서 향후 그 학생들 뭐 체험 활동 이런 걸로다가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레일바이크가 일평균 200명 이상이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이용객들은 좀 많이 있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꽃밭 정원도 좀 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그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꽃밭 정원도 잘 조성이 되면 이제 그 뒷구역으로 이렇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진이천 유원지가 북부의 이제 대표적인 쉼터이고 코로나19하고 침수 때문에 오랫동안 시설들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했었잖아요. 이번 개장으로 그 이용객 현황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이용객의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검토해서 추후에 우리 진이면 유원지 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활성화 방안에 좀 자료로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물놀이장이 개장이 될 텐데 그 제일 중요한 안전사고 평택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안전사고 없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시설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이용객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좀 즐길 수 있는 축제, 진이면에 살 수 있는 축제 같은 부분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의견 주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뭐 올해 정상화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종 어떠한 뭐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다시 개선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잘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환 의원님.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네. 바랍니다. 지금 그 물놀이장에 배관이 저번 홍수 때 막힌 거잖아요. 네, 기존 물놀이장 배관. 네, 배관이. 예. 근데 이게 그러면 해마다 비가 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를 침수가 되면 그럴 그러면 그 당시 이거를 설치할 때 침수라는 생각은 안 해보고 이렇게 설치를 한 건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그 전에 이제 그 2009년 10년 네. 당시에 설치할 때는 그 이제 하천에다가 한 이유가 그 하천에 있는 그 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떠한 그 좋은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하천에 설치가 되었고요. 그러다 이제 수년 후에는 어차피 이제 상수도로 바뀌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전에는 그렇게 침수가 네. 크게 일어나질 않았었는데 이제 요 근래에 와서 네. 집중 호우로 인한 이제 침수가 발생되면서 그 일부는 이제 담으로 이렇게 싸서 그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년, 22년 같은 경우는 워낙 침수가 집중호우가 이제 그 갑자기 일어나서 그 부분 침수가 이렇게 이제 심하게 발생됐습니다. 그러게 이게 지금 11년에 설치를 해서 23년 못해도 12, 13년이 됐단 말이야. 그동안 침수된 적이 몇 번이에요? 없었어요? 그런 기록은 죄송한데 이제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 별도로다가 그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있어야지 되는 거고. 자, 그럼 앞으로도 이게 침수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번에 이거 침수된 거 고치는데 얼마 정도를 부르던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배관 그 청소에 관련해서 1억 3천을 그 이제 제시한 업체도 있긴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놓을 때 얼마 했어요? 전부 이제 정수차하고 그 지금 수영조까지 해서 17억 돼서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구 연한이 얼마라고 그 당시 얘기하더나요?
내구 연한은 10년 그 이제 정확히 요거에 대한 내구 연한은 없고요. 네. 이런 어떤 정수 시설에 대한 내구 연한을 10년 정도로 다 이렇게 10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못돼도 12년은 됐으니 내고 연한도 지나가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고칠 생각은 있는 거예요? 청소해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침수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각도로다가 네. 검토를 저희가 해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올 봄에도 저희가 뚝섬 한강 뚝섬하고 네. 자라섬에 있는 야외 수영장이 물놀이장 똑같은 형태를 가서 벤치마킹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쪽은 좀 저희가 수위보다는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수가 된 적도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 그 지금 진이천에 있는 물놀이장은 수위하고 굉장히 그 높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침수가 더 많이 일어날 제가 것으로 아까 그 이렇게 말을 물은 판단합니다. 거예요. 애초에 설계할 때 물가에 하면서 어떻게 그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설치하고 설계를 했냐 이거예요. 이건 그냥 상식이잖아요. 예를 들어 비가 넘치지 않아도 언젠가는 홍수가 나면 이게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이것이 비에 침수될 수 있다.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게 저는 좀 상식이 안 맞는다 해서 물어본 거예요. 애초에 아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네. 이걸 처음 건립을 할 시기에는 네. 지금같이 최근 뭐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기후 변화가 이렇게 쉽지를 않아서 이제 아니, 물론 그래요. 그래서 하는데 좀 우리가 소홀했던 것 어떤 같습니다. 수치를 할 때는 생각보다 조금 더 위로 조금 더 예비를 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지. 그걸 몰라서 제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있는 모든 시설들은 다 올려놓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걸 10으로 봤는데 차후에 혹시 무슨 일이 예상이 되면 15나 20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예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었냐 하는 말인데 뭐 지난 거는 어쩔 수 없다라도 자 이거를 계속 이걸로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를 그냥 올해 한 해 에어바운스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 이종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이천 의원지에서 이 물놀이장이 인기도 좋고 또 북부 서부 남부를 하자면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에요. 근데 이거를 폐기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고쳐서 쓸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올리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면으로 고민하지 아니하면 이 시설하고 물놀이장의 관계는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고하신 거로는 에어반수를 해서 올해 일단 해보고예요. 이게 한두 푼이 드는 예산이 아닌데 이거를 고쳐서 하는 게 더 경제적일지 또 에어반수 하는 그 에어반수는 지금 얼마가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당초에 1억 8천만 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안전 요원이 더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2억 원에 지금 입찰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진이천 유원지 할 때도 안전 요원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이천 유원지 그 이제 그 청소년 차단할 때도 다 그런 부분은 다 있었던 상황이긴 하고요. 갑자기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장소를 응. 그 이제 잔디 하다 보니까 구장으로 하다 보니까 위험하다. 그 위에 네. 그 쉼터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먹고 이런 부분에서 혹시 이제 음주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억 8천 2억이 듭니다. 올해 했는데 이걸 고치는데 1억 8천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고쳐서 계속 쓸지 예를 들어서 그 에어바운스 하는데도 그 정도 돈이 드는데 어떤 게 경제적인지는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어떤 걸 해라는 말은 안 해요. 하지만 2억이 들어서 하나 1억 8천을 고쳐서 이거를 몇 년이고 쓸 수 있을지 또 1억 8천인데 올해 또 만약에 홍수가 몰아쳐 그럼 또 고장나면 또 돈이 드니 못한다든지 어떤 그런 절차나 용역이나 확실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셔야지. 이게 홍수가 난 게 작년이에요. 근데 1년이 다 돼가도록 그런 결정을 안 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잔디구장에 에어바운스를 한다?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전에 홍수 나고 바로 고치든지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난데 청소하려면 이게
늘러붙지 않은 상태라 더 청소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다 슬러지 같은 게 늘러붙었어. 이거 더 돈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즉각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시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간이 갔고 물놀이장 할 시간은 다가왔고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대책을 하고 전문인을 불러서 어떤 게 더 지속적이면서 돈을 들은 게 옳은가 하는 생각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돈이 많이 드냐? 뭐 여기 물놀이장 에어바운스는 돈이 조금 드나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에어바운스로 하는 건 이제 운영비만 따져볼 때는 지금 에어바운스라면 지금 2억 원 들고 있고요. 네. 기존에 그 이제 재단에서 했을 때도 운영비만 별도로 1억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그 수리하거나 이런 비용은 뭐 매년 한 1억 1천만 원이 별도로 더 들어갔던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매년 1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선 기술자들로 좋은 방법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지 해마다 비가 와서 넘치고 슬러지 쌓여서 사용할 수 없어서 해마다 근데 배관 청소는 어떻게 보면 매번 해야 될지도 모르죠. 지저분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대책을 세우세요. 올해만 에어바운스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비가 오면 그 당시에 바로바로 했어야 됩니다. 이거를 왜 방치하셔가지고 더 많은 수리비가 들고 녹슬고 그런데 일단은 이 진유천 유원재 하는 물놀이장은 없애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올해 뭐 그 에어바운스 운영을 좀 하고요. 사실 그 이제 진천 유원지에 그 이용하는 층은 주로 이제 어린이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그쵸. 어린이들 따라서 이제 부모님이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에어바운스로다가 했을 때 어떤 충분히 그런 어떤 효과가 있고 뭐 효율성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제 그 좋죠. 기존 운영장에 대해서 기존 수영장에 대해서 검토를 이렇게 같이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해보시는 건 좋고요. 일단 해야 되는데 이 기계를 가지고 물놀이장을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차라리 내구 연한도 됐고 이랬으면 구체적으로 정말 계속 지속적인 물놀이장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를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들으셔서 대안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네. 대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네. 들으시고 내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시간이 후딱후딱 가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가신 것 같은데 안 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벌써부터 준비를 하셔야 내년이 준비되지 않을까. 만약에 시설을 새로 한다도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청소를 한다 해도 또 시간이 걸릴 거고 이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네, 저희가 구체적인 날짜까지 9월 달에 네, 그 관련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정밀 진단을 해가지고 지금 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의 어떤 무슨 향후 이 시설 운영 계획까지 이렇게 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네, 네.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벌써 그 전문가 섭외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 달에 해서 그 결과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이천 유원지에 대한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이종원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 상임위 전체적으로 현장도 방문했고 진이천 유원지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행태와는 다르게 좀 구체적으로 개발에 대해서 좀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그림도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도 지금 진행을 일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때 이제 용역을 준비하다가 네네, 지금 알고 이제 있습니다. 그 상위 예, 예, 예. 계획하고 관련돼서 그 부분은 중단은 여기까지만 했습니다마는 어, 제가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큰 그런 용역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그 기존에 이제 저희가 하천인데 너무 그 이제 시설을 과대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생겨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이제 그 용역을 그 기획예산과 그 용역비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축인 플랜을 짤 때에는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용역이 발주가 되는 부분이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충분히 제가 볼 때 송탄 출장소 차원의 어떤 결과에 대한 좀 이 검토가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용역에만 의존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솔직히 보여지는 현상은 모두 다 지금 확인하고 계신 거고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에어반스를 임시로 뭐 한번 해보고 이 용어가 원래 없었던 용어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흔들리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충분한 명분과 논리가 없으면 또 소신껏 가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뭐 공개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뭐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해요. 하셔야 돼요. 예. 예,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다들 진이천 유원지 관련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진이천 유원지를 운영을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의 예산이 도시공사로 위탁금이 가죠? 17억 원이 가고 7억 원 있습니다. 가죠. 그런데 제가 이제 소장님이랑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는 것을 쭉 보면 도시공사에는 17억을 받아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서 여쭙는데요. 이제 진이천 유원지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뭐 계획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계획 세우고 집행 다 출장소에서 하면 유원지 관리하고 에어반스 관리하는 것도 또 따로 영역 주실 테고요. 거기 그 캠핑장 관리하고 이런 비용으로만 지금 도시공사가 17억을 운영하고 있는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것은 비단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 차원의 의원님들께서도 간혹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사실 청소년 재단에서 도시공사로 넘어갈 그 당시에도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그런 도시공사의 어떤 그런 행태나 역량으로 이렇게 봤을 때 끊임없이 어떤 이런 저기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 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이를 뭐 저기를 다시 무슨 관광과나 아니면은 저기 그 전에 관리부서로 다시 또 환원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주신 걸 지금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도시공사를 이런 보조금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저기도 주문도 하고 이렇게 의견도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
분명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의 이런 시민 유원지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팀이 기존에 있었습니까? 어느 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아닙니다.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뭐 내리 캠핑장이나 캠핑장에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예, 팀에서 하고 있다. 예,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기 조직을 꾸려서 그러면 내리 캠핑장이나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곳도 안에서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이런 것들에 도시공사가 역할을 합니까? 거기는 마찬가지로 시에서 프로그램들과 시설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설치를 하고 그것을 운영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예, 비슷한 유사한 저기 이런 형태입니다. 진이촌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안에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에 대한 이 도시공사가 이것을 담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게 합당한가 역량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구심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위탁을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의회 차원에서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이런 자꾸 논란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 수탁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뭐 도시공사든 하여튼 현재 여기를 컨트롤을 하고 있는 저희 홍탄 출장소 관광팀이든 여기서 본래의 어떤 그런 제 역할이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런 논란이 재현되고 어떤 그런 뭐 주문이 이렇게 있는 걸로 이제 본질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형태로 뭐 어떤 그런 관리부서의 어떤 그런 이관을 그 논하기 전에 일단 저희 출장소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고 저기를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어떤 그런 시민들의 그 기대 수준에 부합하도록 저희가 좀 이렇게 역량을 저희부터 이렇게 좀 보완하고 이렇게 좀 채워가는 그게 저기 먼저일 것 같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례적인 폭우가 왔었고 거기에 그 여파로 진이촌 유원지가 뭐 침수가 되었었고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서 다시 리셋된 상황에서 지금 리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있을 거라고 감안을 합니다만 서둘러서 이거를 복구하고 예전의 그 역량을 좀 채울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송탄 출장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 작년에 제가 한미합동순찰센터 지원 근거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답변을 근거 서둘러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고 건물 임차료 1억 1천만 원 나가 있고 공공요금 뭐 그리고 시설 장비 유지비해서 3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 근거 마련되었습니까?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네. 예, 올해 예산도 나갔죠. 예, 그랬습니다. 네. 작년에도 지원 근거가 없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 그래도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에서는 예산을 책임을 질 테니 아직까지 없었던 것은 차치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는 것을 책임을 지셔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은 의회에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사회적 기업 물품 구입 비율과 장애인 생산 물품 구입 비율이 뭐 정리된 것이 있나요?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네, 정리해서 별도로 뭐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부처에서 아마 담당 과에서 좀 정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다른 국의 행정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담당 국은 아니었습니다만 사회적 기업 물품 구입과 이런 것들을 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 기업의 물품 비율 구매 비율이 평택시가 상당히 낮고 자료에 의하면 31개 시군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작년 구매 비율보다 올해 구매 비율이 반토막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담당 과에서 열심히 구매합시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출장소와 여타 국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각 과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해주셔야 평택시청에서 구입하는 전체적인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평소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예를 들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 식당에 뭐 사회적 기업에서 만드는 어떤 물품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생활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될 때 이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과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거의 매일 의회를 나오면서 출장소 이제를 거칩니다. 항상 출장소 입구를 들어오다 보면 횡단보도 입구에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이 법이 바뀌면서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서면 무조건 서 있어야 하고 파란불이 빨간불이 될 때까지 무조건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안전을 위해서. 근데 횡단보도의 위치가 그 법을 지키면 뒤에 차량을 다 막고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모든 직원분들과 의원님들이 다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을 지키자면 뒤에 차를 다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에 따른 횡단보도의 위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물론 이제 안쪽으로 옮기면 시민분들이 좀 돌아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본 국도상에 엄청나게 가장 많은 양이 지금 지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좀 대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민원인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하고 한번 논의해서. 네.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 가맹 가판대가 이제 출장소 1층 로비에 와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설치가 되는 것으로 논의가 되어 있었죠? 6월 20일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월 근데 20일까지. 실제는 내일까지 하기로 그렇게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좀 당겨서 가판대를 정리하시는 거 보면 매출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셨던가 보죠. 뭐 소식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는 많이 해서 하셨나요? 특히 어떤 그런 뭐 일일 그 시기성 이런 그런 야채 이런 건 가능하면 저희가 그래서 저희 구내 식당에서라도 이렇게 이걸 좀 다 소비를 좀 해드리자 기간만이라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고요. 한번 내일까지 이제 집계가 나오면 본청하고 이렇게 한번 해서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도 간혹 가서 이제 로컬푸드 가판대에서 이렇게 물품들을 샀었는데요. 이게
효과가 좋으면 뭐 다른 조치들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하던 아니면 좀 안내를 좀 이렇게 그 좀 시민분들이 이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실까 뭐 이런 고민이 좀 있었고 퇴근할 때 이제 싸놓고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 출장소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이제 있는 행정을 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깔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에 이런 조건에 부합한가에 대한 항상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봤었고요. 내일까지 한다고 하고 그러니 결과가 어땠는지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납액이 있는데요. 고액 체납자가 1,000명 이상을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1,000만 원 이상을 고액 체납자라고 규정을 하셔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되시나요? 이 본청 같은 경우에는 징수과에서 5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좀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그 이제 500만 원하고 1,000만 원의 기준이 1,000만 원은 이제 고액이기도 하지만 그 시효가 있습니다. 이제 시효가 그 있고 또 500만 원은 시효가 이제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5년으로 또 짧고 이제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으로 정한 거는 우선 금액도 크거니와 또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시효 소멸에 들어가게 되면 좀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그 징수반이 사실은 전담 직원 2명으로 해서 구성을 하려고 했던 건데 사정상 지금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은 지금 그 1명하고 그다음에 그 양계 출장소 그다음에 본청 징수과의 팀장들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팀을 구성을 하셔도 원래 본연의 업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 뭐 기동 징수를 어떤 이벤트성 아니면은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업무를 주 업무로 현장 출동해서 기동으로 출동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 500만 원 이제 1,000만 원은 보통 한 200여 명 이상 그 정도 되고 이제 그 이하로는 그 인원이 뭐 몇천 명씩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사실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도 있고 또 현장도 나가야 되고 또 압류를 하려면은 그 자택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도 해야 되고 또 수색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전담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직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요. 그 조직도 보다 보니까는 가택 수색을 하시는 역할로 이렇게 적혀 계신 분이 여자분으로 적혀 계시던데요. 그분이 직접 나가서 가택 수색 이런 걸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준비를 하십니까? 예, 아직까지는 뭐 큰 실적은 없는데요. 예, 지금 어쨌든 그 징수 담당 자체가 우리 또 여성 직원으로 또 돼 있고 그렇습니다. 실효성 있게 이제 가택 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 정말로 나가시겠다고 하면 이제 업무 조정이나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이렇게 조직들을 쭉 보다가 여자분이 가택 수색하는 것으로 되어 계셔서 나가 보셨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 나가셨을 때는 안전할까? 나가실 때는 어떤 보호 장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실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여쭤봤었습니다. 예, 네네. 잘 알겠습니다. 본청 징수과의 업무 협조는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그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뭐좀 나뉘어서 합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체납세 징수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외에 상당히 그 외적인 그 이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그 여러 명이 합동을 한다든가 또 남자 직원들이 간다든가 물론 이제 주관은 보통 본청 징수과에서 다 맡아서 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협조 이제 차원에서 그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가택 수색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가게 되면 그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장비나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한데 그런 거는 글쎄 중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청 징수과에서는 본청 징수과와 그러면 징수 현장을 나갈 때 같이 그 협조 관계를 맺어서 이제 나가신다라고 그거 말씀 주신 외에도 건가요? 사실 뭐 매월 1에 또 그 징수과장 중심으로 해서 안개 출장소 팀장이나 그 차석들 아니면 그 담당 현안을 공무원들의 같이 현안 공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네, 매월 논의도 1회 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어디를 중점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자, 여기는 같이 나가서 어떻게 조치를 하자, 이런 것들을 매월 논의를 1회, 하고, 매월 예. 1회 정도는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예,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의회 뒤편에 보면 차고지가 있고 차고지 옆에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가건물입니까? 아니면 건물 대장에 있는 건물입니까?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몰라서 여쭤봤는데 자꾸. 예. 네. 근로자들 네네. 특히 뭐 기간제, 일용 근로자들 어떤 그런 휴게 시설로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육안으로 보시다시피 뭐 본관 1층에 우리 당직실이 있는데 거기도 주간에는 이제 뭐 미화원 분들이 쓰시고 저녁에는 이제 뭐 여직원들이 이렇게 쓰는 저기가 있고요. 식당 뒤편에 또 컨테이너가 있고 식당 또 옆에 컨테이너가 있고 농협 2층에도 이런 저기가 있고요. 또 2층 문화체육센터 안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건 다 존치 기간이 있고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설치가 다 된 거고요. 그렇게 되고 있고 단 지금 식당 측면 옆에 있는 거 그 환경위생과에서 도로변 청소하시는 분들이 쓰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이게 21년도 8월 말에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신고가 됐는데 21년 8월 31일 날 끝났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기간제나 일용직 저기들은 시기적으로나 어떤 때는 모집을 했다 안 할 뭐 이렇게 하는 저기가 있어가지고 이 컨테이너 동 하나만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연장하지 못했다는 연장하지 건가요? 못하고 지금 하여튼 그래서 그거 쓰고 하나만 계시는 거죠? 예 필요성이 쓰고는 있으면은 있대.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허가를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네. 이거 그냥 저희가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저기 신청을 지금 해놨습니다. 저기 언제 신청하셨어요? 지난주에 예, 일부 또 의원님들께서 어떤 네. 그런 가건물에 대한 관심도 있고 저기를 한다고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이거 저기 챙기는 과정에서 네. 지난주에 좀 신청을 했습니다. 건물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게 공공기관이니까 무슨 말씀을 드린지는 잘 알으실 것 같고요. 안에 그 쓰시는 분들이 좀 그 편하시게 환경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뭐 여름철 되면 전국 기준에 맞춰서 28도 해서 우리도 덥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더 이렇게 쾌적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식당 직원들 식당들 이렇게 뭐 환경 정비하고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당 환경 개선 하실 때 강당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네, 회의실. 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서민분들 그 시민들 전산 교육 해주시잖아요. 생각보다 반응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예, 반응이 좋으시고 30명씩 이제 접수하시는데 접수 날에는 한 20분, 15분, 20분이면 다 접수 완료될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하고, 근데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이 계속 들으시고 계시는 상황이고, 좀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게 강좌를 조금 더 넓혀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들을 좀 효율성을 좀 찾아주시면 어떨까? 더 많은 시민분들이 찾아줄 수 있게. 그래서 장소의 제약이 좀 있죠. 교육 장소의 제약이 좀 있어서. 예. 네, 저희 출장소에 이제 30명이 할 수 있고요. 저쪽에 이제 그 평생학습센터에 20명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공간의 문제로 인원수를 더 넓히기 어렵다면 다른 방안들을 좀 세워서 좀 더 많은 시민분들이 교육을 받아보실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시 시간을 갖고자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